건강을 지키기 위해 받는 검사 중에 오히려 몸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검사라고 믿지만 잘못된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며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책임감 있게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68세로 평소 생활이 매우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식사도 기름지지 않게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본인 역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고급 건강검진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쌌지만 가족들은 그만큼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자식들의 마음이 고마워 아무 의심 없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진 당일 어르신은 여러 가지 장비를 오가며 다양한 촬영을 받으셨습니다.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몇 번이고 같은 자세를 반복해야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받아든 결과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작은 결절이 보인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수 어르신은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즐기던 산책도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여러 검사를 하루에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몸이 적지 않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정밀한 추가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르신의 일상은 크게 흔들린 뒤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김영수 어르신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던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진단 기술과 치료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발견이 어려웠던 병도 이제는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치료 결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암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큰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적절한 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을 받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어떤 이유로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검사를 선택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과해지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은 분명 우리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순간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정확해야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도 이 설계도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이 설계도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의 작은 흠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흠집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계대 작은 선이 조금씩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쌓이게 되면 결국 전체 구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변화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방사선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검사가 위험하다기보다 아무런 기준 없이 반복되는 습관이 더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그 이유가 분명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주의하셔야 할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걱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이른 시기에 받는 PETC T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매우 정밀하고 좋은 검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암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몸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신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숫자로 설명드리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받는 방사선 양이 일반적인 흉부 엑스레이를 여러 번, 많게는 수백 번 찍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손상이 계속 쌓이면 결국 세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검사를 통해 얻는 정보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안과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는 필요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혹은 다른 검사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불안감이나 주변의 권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에 맞는 검사인지,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최신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복부시 T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불편하거나 혹시 모를 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 검사를 선택하십니다. C, T 검사는 몸속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CT 검사는 언제나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상이나 의학적인 판단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방사선입니다. CT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한 번의 검사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검사가 반복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영제라는 약물입니다. CT 검사를 할 때 더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처리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미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후에 신장 치료가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복부 시 T 검사를 선택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종양 표지자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단 하나의 숫자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는 암이 있을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피로가 쌓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나 장염 같은 일시적인 상태에서도 수치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하나만으로 병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나 주변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지나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하게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위험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검사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이용해서 몸속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에 소리를 보내고 그 소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검사하더라도 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신 중인 분들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인체에 안전하다고 인정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부 초음파를 통해 간이나 담낭, 췌장 같은 주요 장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부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도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불안함보다 안심이 더 크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검사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검사도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각 검사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몸의 변화를 빠르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초음파 검사는 장기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변화를 수치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실제로 장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만 바라보면 외관은 알 수 있지만 내부 상태는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안쪽만 살펴보면 전체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밖과 안을 함께 봐야 집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령에 따라 어떤 검사를 선택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와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40대이신 분들은 비교적 기본적인 점검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복부 초음파를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기는 무리하게 많은 검사를 하기보다 몸의 변화를 천천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몸의 변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복부 초음파를 매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정도는 뇌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큰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목의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검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아도 평소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몸속에서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름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기름이 좋은지 고민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열을 가해 조리할 때는 열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향과 영양을 위해 사용하는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온도입니다. 음식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겉은 바삭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타거나 지나치게 갈색으로 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음식은 너무 강한 불보다 적당한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유지하면서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방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드시는지,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암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여러 이유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가벼운 염증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거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예전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나치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신다면 몸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바쁜 시기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처럼 검진이 몰리는 시기에는 의료진도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유 있는 시기에 예약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병원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으면 이전 기록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시기보다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검사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반복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파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를 중심으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일의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수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많은 검사를 받으셨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검사만 받으시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면서 훨씬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은 비싼 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는 불안 때문에 움직이기보다 정확한 정보에 따라 차분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저는 안전하게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가능한 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믿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